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조작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규제를 풀어도 되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다음 탑승객을 기다리며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재미 때문에 대부분 놀이공원에 타는 것 같아요. 취미가 아닌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도 인기입니다. 학교가 좀 커서 이게 좀 많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정문이나 후문 갈 때도 거리가 좀 있어서 타면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전동 킥보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이렇게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광주에서 운행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만 1,200에서 1,300여 대. 여기에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 합하면 이용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얼마 전 광주에선 초등학생이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던 중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좀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건 빠른 주행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향 지시 등이나 사이드 미러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쉽게 두 다리로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온몸의 체중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취급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차도만 달릴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붙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들에게 광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광주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284번째 확진자. 광주시 방역당국은 60여 명을 감염시키고 1,800여 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 사실을 열흘이나 숨기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추가 감염을 일으킨 북구 일가족 5명. 나주 물놀이시설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일가족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시는 일체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다가 가족 10여 명을 감염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만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뿐입니다.
광주시 자체 엄정처벌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어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확진자들이 부인하면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이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고의나 이렇게 이제 과실 등이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확진자 1명당 입원 치료비 800만 원 등 거짓 진술로 초래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끌어안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미루는 방역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광주에서 엿새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11명이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산구 월곡동 주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온 해외 입국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월곡동 확진자가 주로 전남 지역을 방문했던 점에 주목하고 나주시나 장선요양병원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등 정확한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할지를 놓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부터 광주시민 2,5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공항 이전에 관한 정책을 광주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 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는데요. 법원은 이 대행사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만 사기죄를 인정해 피해자들은 수십억 원을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땅을 팔았어라도 여러분 내가 그냥 다 돌려줄게요. 저 이익이 여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원무 추진비 포함해서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의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방식,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들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어느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허 전 회장이 6차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방어권을 충분히 누린 피고인에게 또 다른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지병으로 재판받기 어려웠을 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남체육회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재모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도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폭력과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피해를 입은 공직자와 도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체육회는 강진과 보성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